가족. 미국의 사상가이자 작가였던 소로우는 모든 문명을 떠나 매사추세츠 월든 호숫가의 오두막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삶을 단순화하면 진실이 보일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많은 삶을 살기 위해 더 단순한 삶을 선택했다. 자연과 함께 숨쉬며 노동하고 사색하며 살아간 2년. 그 시간은 그에게 무엇보다 풍요로웠습니다. 리처드 프로넥 억만장자의 회사를 버리고 시골로. 미국의 기업가 리처드 프로넥은 수십억 달러 가치의 체육용품 브랜드 트랙 앤드 필드를 만든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이건 내가 원한 삶이 아니야 라는 생각에 사업을 팔고 미국 몬태나 주 외곽의 농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지금 직접 일구는 밭과 직접 손으로 짓는 집에서 아무것도 팔지 않고 아무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삶을 삽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나는 나 자신이 된 것 같다. 일본의 후미오 사사키 미니멀리스트의 삶. 일본 작가 후미오 사사키는 20평대 아파트에 옷 3벌, 책 2권, 접시 1개로 살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물건이 줄어들자 마음의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남과 비교하던 삶, 끌리는 대로 소비하던 습관, 그 모든 걸 내려놓자 비로소 진짜 나와 마주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한국의 자발적 미니멀리스트 박수연 씨. 서울 강남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박수연 씨는 계속되는 소비의 쳇바퀴 속에서 번아웃을 겪었습니다. 그는 월세와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 시골 외곽으로 이주했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미니멀한 생활을 기록하기 시작했죠. 지금 그는 스스로 음식을 만들고 중고 물품을 재활용하며 작지만 단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부족한 삶이지만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삶. 이들의 삶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더 갖기보다 덜 갖는 선택이 결국 더 깊은 자유를 안겨주었다는 것. 단순한 삶이란 가난한 삶이 아니라 의식적인 삶입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길지 스스로 결정하는 삶. 진짜 부자란 갖는 사람이 아니라 자유롭게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자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는 소유가 아닌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에리 프롬은 말했습니다. 소유하는 삶은 불안하다. 무엇인가를 잃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존재하는 삶은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고 창조하며 느끼고 나누는 삶이다. 장 자크 루소는 문명이 발달할수록 우리는 더 불행해진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유재산 개념이 생기면서 우리는 서로를 비교하며 불안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고 평등했다. 그러나 문명이 인간을 노예로 만들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월든 호숫가 오두막에서 더 적게 소유하며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을 사기 위해 인생의 대부분을 팔아버린다고 했죠.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진정한 부는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에서 옵니다. 그리고 프랑스 철학자 피에르 아디는 철학이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삶은 소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인간성을 회복하는 과정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진짜 부자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내면의 평온과 자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존재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삶을 선택하세요. 그것이 바로 진짜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 사회는 자꾸만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을 부자로 여기게 만듭니다. 특히 부동산, 자동차, 명품 같은 물질적인 기준이 부의 척도가 되었죠. 하지만 철학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다릅니다. 진짜 부는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소유는 언제든 사라질 수 있지만 내면의 자유와 평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소비와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삶, 존재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나의 가치를 돈이나 물건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에 집중하세요. 그것이 여러분 모두가 꿈꾸는 진짜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는 특히 부동산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 한 채에 수십억이 오르내리고 그걸 소유하지 못하면 내 집 마련이 꿈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왜 그렇게 강남에 사람들이 몰리고 왜 집값은 오르는 걸까요? 그 답은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에 있습니다. 부동산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자산이자 투자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그 결과 집값이 오른다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진보 정권이 집권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현상도 있습니다. 이는 정책과 시장의 복잡한 상호작용 때문인데 새로운 규제와 대출 제한, 공급 부족 우려 등이 맞물리면서 사람들은 더 안전한 투자처로 몰리게 되고 그 중에서도 강남이라는 안전지대가 더욱 부각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벌어지는 게임입니다. 투자의 기본은 시장을 이해하고 흐름을 읽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경쟁과 욕망의 덫에 빠지지 않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철학자들이 말하듯 진짜 부자는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복잡한 사회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지키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철학의 지혜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소유가 아닌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문제는 단순한 내 집 마련의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불안과 불평등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덧 집값은 단순한 주거 비용을 넘어서 자산 증식과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 되어버렸죠. 왜 강남일까? 왜 모두가 강남에서 살기 위해 애쓰는 걸까? 그 이유는 희소성과 신뢰에 있습니다. 강남은 이미 개발되고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입니다. 좋은 학교, 편리한 교통, 쾌적한 환경까지 여기에 투자자들의 신뢰가 더해져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신뢰가 과도한 기대와 투자 심리를 부추긴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소식에 더 많은 사람이 뛰어들고 결국 자산 거품이 형성되어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진보 정권이 집권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현상도 이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과 규제가 시행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사람들은 더욱 안전한 자산에 몰리게 됩니다. 그 안전 자산이 바로 강남의 부동산인 셈이죠. 이 모든 것은 결국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풀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자본주의는 투자와 수익이라는 게임 규칙 아래 돌아갑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성장과 경쟁을 요구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게임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끊임없는 욕망과 비교라는 덫이죠. 철학자 에리 프롬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유가 곧 존재가 되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으로 내 가치를 판단하고 남과 비교하며 불안을 키웁니다. 그렇지만 존재는 소유와 다릅니다. 존재는 내면의 자유와 평온, 그리고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단순한 삶을 통해 자유를 얻은 실제 사례도 많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자연 속 오두막에서 필요 최소한의 것만 소유하고 자연과 함께 조화롭게 살며 진정한 부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단카이 세대 가운데 의도적으로 소비를 줄이고 불필요한 소유를 버린 사람들은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돈과 물건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집중하며 살고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 진정한 자유는 바로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데 있다. 즉, 부동산과 같은 외부 자산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짜 부자가 되려면 우리는 먼저 내면의 평화를 찾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내가 가진 마음의 불을 키우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은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 도구를 잘 활용하면 우리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 도구에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존재의 의미를 되새기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자본주의의 법칙을 알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내면의 진짜 부를 놓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꿔야 할 진정한 부자의 길입니다. 한국 사회의 부동산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내 집 마련 욕구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과거 산업화 시절만 해도 집은 단순히 사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집은 자산이 되었고 한국 사회는 급격한 경제 성장과 함께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의 격차가 벌어졌고 부동산 소유 여부가 곧 사회적 지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청년 세대는 취업난과 맞물려 내 집 마련의 꿈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높은 전세금, 치솟는 매매가 그리고 복잡한 대출 규제로 인해 많은 젊은이들이 집을 소유하는 대신
임대 생활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사회적 불평등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서 세대 간 갈등과 사회적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진보 정권이 집권할 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현상도 결국은 이런 복잡한 사회적 기대와 불안, 정책의 한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시장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공급 부족과 불확실성을 키우고 시장의 자율성만 맡기면 투기 세력이 활개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결국 국민 개개인이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유에만 집중하는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실제로 북유럽 국가들은 소유보다 접근성과 공유를 중시하는 주거 정책으로 사회적 안정과 행복 지수를 높이고 있습니다.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사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존재의 가치를 높이는 사회적 방향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어떤 공간에서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질과 행복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철학자들이 말하는 내면의 자유는 결국 사회적 맥락과도 연결됩니다. 우리가 진짜 부자가 되려면 개인의 내면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존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은 쉽지 않지만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때만이 우리 모두가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지역 간, 세대 간 심각한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기준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서울 강남권 아파트는 평당 1억 원을 넘는 곳도 많습니다. 청년 세대는 취업난과 맞물려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높은 전세금 매매가 복잡한 대출 규제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임대 생활에 머무르고 있죠.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개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 불평등과 세대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바뀔 때마다 시장은 불확실성에 휩싸이고 사람들은 안정적인 안전자산에 몰리며 가격 상승을 부추깁니다. 이처럼 부동산 문제는 단순히 집을 사는 문제를 넘어서 자본주의 사회의 욕망과 불안, 그리고 사회적 신뢰의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부는 무엇일까요? 소유가 아닌 존재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돈과 재산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자유,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이해가 진짜 부입니다. 부동산은 하나의 도구일 뿐 우리가 삶을 온전히 사는데 필요한 본질은 아닙니다.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알고 현명하게 대처하면서도 내면의 진짜 부를 놓치지 않는 삶. 그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에 작은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